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연세대 정관 개정 관련 소송 1심에서 한국교회가 패소했습니다. 연세대 사유와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판결 결과에 유감을 나타내고 항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서정민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 정관 개정 사태를 놓고 벌인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연세대학교 이사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4개 교단이 제기한 연세대학교 기독교 이사 파송 정관 개정과 방우영 이사장 연임 무효 소송에서 각각 원고 패소,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연세대 사유와 저지를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는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집행위원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김성복 목사는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또한 이날 판결 패소의 1차적 책임이 기간 파송 이사인 S 목사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3차 심리에서 증인으로 나선 S 목사가 이사회 결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한 것이 이날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증인으로 나왔던 사이에 그러한 증언이 결국에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이사는 즉각 이사직에서 사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판결에 참석한 기독교 대책위원회 소속 집행위원들은 판결 결과에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운삼 국장은 재판부가 지나치게 법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연세대학교의 건화 기념을 소홀히 다뤘다며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항소한 뒤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은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하고 싶고요. 향후 저희가 즉각 항소를 통해서 이 문제의 법리적인 판단을 좀 더 요구할 것입니다. 대책위원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책위는 2주 안으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소에서는 1심에서 깊이 다루지 않았던 개방형 이사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가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18일로 예정됐던 기도회는 각 교단별 사정을 고려해 연기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10월 27일 연세대 이사회가 사전 고지 없이 추경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에 관한 정관을 변경한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예장 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 등 한국교회 4개 교단으로부터 이사 1명씩 추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기독교계 2인으로 변경하고 그 자리에 개방이사 3인을 추가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연세대 정관 개정에 학교의 건화 기념을 고려하지 않은 일이라며 반발했고 교계의 반발에도 하루 만에 승인한 교육과학기술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귀한 유산이며 한국교회 미션스쿨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 그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자칫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 지원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국제개발처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 지원법을 근거로 조성한 기금을 북한 식량 지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2013 회계연도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농업법은 5년 한시 법안으로 법안이 발효될 경우 2018년까지 미국의 북한 식량 지원은 사실상 중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미국의 국익에 유리한 경우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한 후 식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식량 지원 금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미 의회에서 가결된 바 있지만 하원에서 농업법 자체를 회기내 처리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가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성명서는 남한과 북한, 국제사회 간 체결된 6대 합의문의 실행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평통위원회는 오는 13일 국회 정론관과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2년 7.4 공동성명,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5년 9.19 공동선언, 2007년 14선언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요 합의문의 실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평통위원회는 인수위원회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전원에게 성명서를 보냈으며 미일, 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 대사관에도 이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평통기원은 7월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동북아 기독인 국제평화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6개국 기독인 대표, 유럽 지역 인사 등을 초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빈부격차가 자칫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통계청과 진행한 2012 사교육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자녀 사교육비로 19조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1조 1천억 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천 원 감소했습니다. 사교육비 총액이 줄어든 것은 초등학교의 영향이 컸습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지난해 7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 감소했습니다. 교가부는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고, 실제로 방과 후 학교의 주 과목인 예체능 분야에서만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교육을 시작하는 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1인당 과목별 사교육 지출 증가폭은 중학교 영어가 9천 원, 수학이 11,000원, 고등학교 영어가 1,000원, 수학이 6,000원 증가했습니다. 이런 증가 양상은 2010년 이후 계속된 현상이라고 교육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분석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김승현 정책실장은 현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고교 체제가 서열화되면서 중학교부터 사교육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학 입시에서 수학 과목 등이 변별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논술고사도 교과 범위를 넘어서 출제되고 있어 사교육비가 증가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또한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세가 꺾인 것은 긍정적이나 예체능 사교육비 감소로 힘입은 바가 크다며 현 정부 초기 2년 동안 영어와 수학 사교육비가 1조 8천억 원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물가 상승률을 따져봐도 사교육비 지출이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2년 동안 영어 수학 사교육비만 1조 8천억 정도가 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교육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사교육비 공급 대책이 아닌 선행학습 상품 판매 금지, 고교 서열화 해소, 정규 교육과정을 넘어선 시험 문제 출제 금지 등 사교육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교육비 감소와 수요 억제가 사회 통합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교육을 부추기는 교육 정책 속에선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부모 경제력에 따라 자녀 교육 기회와 수준의 차이가 생기고 특혜 교육의 대물림이 계속된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소외된 이웃들이 사회적 위화감을 느끼고 갈등과 분열이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와 중고교 시험 부담 완화, 대입제도 개혁 등 교육제도 전반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범희 회장은 전했습니다. 학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그런 차별이 생기면 안 될 거고요. 사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명문대학을 가고 그렇지 못하면은 어떤 기회가 차단된다면 그건 사회적 위화감이 더 심해질 따름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활성화에 따른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중고등학교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지출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정상화와 대입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교육이 근본적으로 근절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을 두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오 목사의 기훈실 이사직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훈실은 오 목사 표절 관련 조사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오 목사의 논문 표절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훈실의 임원인 오 목사가 논문 표절 논란을 일으킨 데 깊은 통탄을 느끼며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기훈실은 정관에 따라 오정현 목사의 이사직에 대한 처리를 이사회와 총회에서 공명정대하게 다룰 것이며
향후 임원을 선출하는데 반면 교사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회개혁실천연대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표절 문제에 대한 사랑의 교회 당회의 냉철하고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오정현 목사에게는 결백하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사실이라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기획위원회가 WCC 총회 주제 심화를 위한 기획마당을 개최합니다. 기획마당은 총회 주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가이드라인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마당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진행되며 에큐메니컬 운동가와 전문 교수진들로 구성된 기획위원들이 참여합니다. 기획위원들은 WCC 부산 총회 주제인 생명, 정의, 평화의 의미와 과제를 논의하게 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틀에 대한 토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10가지 우선 과제 선정, WCC 총회의 한국교회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 등도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기획위원회는 지난 1월 첫 회의에서 총회 주제에 맞는 신학적 성격 규정, 생명과 정의 평화에 대한 교회의 역할 모색 등을 사업 방향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WCC 제10차 총회 주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월 19일 개최하기로 한 속회 총회 장소와 의제를 확정했습니다. 비대위는 합동총회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공고를 내고 제97회기 속회 총회를 오는 19일 대전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석 대상은 제97회기 총대로 비대위 지지 서명에 참여한 1,076명의 명단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이번 속회 총회에서 다룰 의제는 97회기 정기총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정치부 미처리 안건과 긴급 동의안, 각 위원회 보고, 특별위원회 선정 및 회의록 채택, 기타 안건 등입니다. 비대위는 지난해 9월 정기총회 마지막 날 정준모 총회장이 가부를 묻지 않고 파회를 선언한 것은 무효라며 총회 속회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 총회장은 총회 파회는 적법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대위는 속회 총회 소집에 대한 법적 논란에 대비해 법조인 자문도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불법 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대통령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은 2001년 11월 인권위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반군과 정부군이 격전을 벌여 최소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전했습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가 다음 달 23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후추나방은 대진화를 위한 자연 선택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은 교과서 진화론 개정에 관한 4차 청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 센터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0일 남부 사랑의 교회에서 나느냐 천사 떡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노숙인, 독거노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떡국과 선물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눈비가 그치고 나니 강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강하고 매서운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 이는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7도, 춘천 영하 19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이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영하 5도, 부산 1도, 제주 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1.5에서 3m로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설 연휴 내내 계속되겠습니다. 토요일에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